보건복지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종사자의 속 깊은 이야기.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일로 만난 사이로 만난 두 분의 현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보건복지 일로 만난 사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용석입니다. 복지 업무에도 여러 분야가 있죠. 오늘은 노인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년차 사회복지사 이용호 부장입니다. 현재 마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손희주입니다. 저는 마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일한 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같이 일을 하셨나요? 손희주 복지사가 아마 2022년 10월에 같이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로 좀 친밀하셔서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두 분 평소에 사이는 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부장님과 두터운 신뢰가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두터운 신뢰, 좀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늘 부장님께서 먼저 안부를 챙겨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직원 연수를 다녀와서 더욱 가까운 느낌이고요. 네, 그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음식 함께 먹으면서 쌓인 정은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신 지 경력이 각각 5년과 20년이시죠. 20년 경력을 가진 부장님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별다른 건 없겠지만 저희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전 아침에 출근하면 기관 전체를 둘러봅니다.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주로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대협력 부분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직원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관리 업무가 좀 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경력 5년 차에 손희주 복지사님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네, 저는 복지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또 매주 신입회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노후 정보, 또 노년에 필요한 부분을 자가진단하면서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또 사별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별 슬픔을 좀 완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일을 하실 때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사별하신 어르신들이 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파지기도 해요. 네, 사별의 슬픔은 정말 위로하기가 힘들겠지만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장님, 노인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 20년을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직업은 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 지역 간, 사람 간 사이에서 연결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부장님이 이 일을 20년이나 하셨으니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하기 잘했다 하는 순간이 좀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복지관, 저를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고 관계를 이어나갈 때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보다는 제가 느끼고 제가 직접 경험하는 어르신의 변화와 인정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장님 말씀처럼 제가 하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모습을 볼 때 보람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에 집거만 하시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께 복지관 이용 안내랑 또 회원 등록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워하셨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권유로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세요. 지나가다가 뵈면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데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또 어르신들이 상실했던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복지관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일에 더욱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요. 네, 부장님께서 또 미소를 또 짓고 계신데 이야기를 들으는 동안 동료에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특히 이 동료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순간이 좀 있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니 제가 처음 복지관 면접 봤을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협력이라고 대답했었어요. 공동체 조직은 혼자서 할 수 없고 동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연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떨 때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참여자를 모집할 때 홍보 담당자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별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후원 담당자를 통해서 또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각 팀에서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의 존엄한 가치를 유지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년기는 6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보다 훨씬 더 폭넓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죠. 신체적, 정서적 변화도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40년 이상을 노년기로 본다면 정말 이 신체적, 이 정서적 변화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기만큼이나 변화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아동기에는 발달을 위한 놀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노년기의 놀이라고 하는 여가와 교육 부분은 아동기에 비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년기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환경 내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때 어르신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복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어르신의 의견을 여쭙고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어르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찰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관점에서 어르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장님께서는 20년을 이 일을 해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늘 애틋하게 생각하는 남성 어르신이 계십니다. 제가 사례 관리를 담당할 때 첫 상담을 진행해서 어려운 부분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족과도 떨어지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으로 미판차 서비스를 연결해 드렸는데 매주 사무실에 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반가운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그리고 점점 안정을 찾으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 특히 남성 어르신분들은 좀 갑자기 혼자가 됐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먹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잘 파악해 주신 것 같네요. 손희주 복지사님은 기억에 남는 분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사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좀 참여하기 어려워하신 분이 계셨어요. 시력이 많이 저하돼서 글씨를 쓰지 못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작업을 포함한 활동을 좀 도와드리면서 무사히 마지막까지 수료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치유 과정을 통해서 좀 사별의 슬픔이 회복이 되셨나요? 네, 조금은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밝은 미소를 되찾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가끔 사무실에 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노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이건 내가 진짜 베테랑이다 라는 순간이 좀 있을까요?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더라도 이전보다 관찰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무더위 전에는 어르신들 주거가 열악한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고 미리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 또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품질이 높고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장님 앞에서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거의 없겠지만 네. 어르신들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 일을 접했을 보다는 커졌음을 느낍니다. 어르신에게 맞추어서 좀 더 천천히 말을 하고 또 자세히 표현하게 되었고 화를 내시는 어르신에게 어떤 이유로 그러시는지 좀 여쭙고 상황 판단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의 스킬이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전문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베테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자, 신입사원들에게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업무 노하우는 좀 있을까요? 우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면서 일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는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계획부터 작은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다른 업무 노하우로는 어르신을 관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은 또 어르신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라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과의 이 관계 형성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좀 어르신들을 열심히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부장님의 노하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바라보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는 주도적이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요즘 너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관심만큼 달라지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맡은 업무를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어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인지 등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주도적으로 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부장님 혹시 그러면 이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땐 좀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제가 뭐 특별한 건 없어서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의 휴식을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동료나 선배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퇴근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걷고 달리기를 하거나 사이클을 타는데요. 운동을 하면 좀 다른 생각들은 좀 다 잊게 되고 너무 개운해서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좀 감사한 목록을 좀 작성하면서 평소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오, 네. 감사한 목록이요. 오, 저도 한번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복지사님 혹시 이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세대 갈등을 좀 느낀 적은 있나요? 저와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의 성향을 좀 이해하고 또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대 간 갈등을 좀 느끼시는 어르신들께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없으셨군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세대 간의 갈등이 느껴진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장님? 노인이 되면은 느긋하고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정보를 잘 이해했는지 혹시 놓친 것이 없는지 불안해져서 더 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셔서 버럭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어르신을 응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 혹시 다시 묻더라도 친절하게 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좀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처럼 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일로 만난 사이, 즉 직장 내에서 좀 더욱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급, 직책을 벗어나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장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동료들의 강점과 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부족한 것을 상호 보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일로 만난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서 좋았고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희주 복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복지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는 만나는 분들마다 그냥 오,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경험이 많아졌고 사회복지사가 예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라고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사는 착하다라는 단순한 통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또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관계에서 자원을 연계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되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예뻐해 주셔서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사회복지사는 협력하고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의 필요를 세심히 바라보고 협력해보는 경험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사람을 돕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 힘들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